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치매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이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12.12 쿠데타 40주년을 자축하는 호화 파티를 열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자연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겨울 휴관하기로 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정치권의 외면 속에 피해 어린이 부모들이 눈물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표결 처리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 광주 전남 핵심 사업의 미래가 달린 내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고 본회의 표결 처리가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광주 전남 쪽 일부 국회의원들은 회의장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 예산안의 경우 박주선, 김경진, 권은희, 이용주, 정인화, 황주홍 의원 등이 불참했고 어린이 교통안전법 표결에는 장병환, 김경진, 최경환, 권은희, 박지원,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요한 안건인데다 한 표 차이로 예산안이나 법안에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호섭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어린이의 안전과 나라 살림을 현직 의원들이 외면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요 민생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본회의에 불참을 밥 먹듯이 하는 일부 국회의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은 법안 처리가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표결이 이루어져 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쟁점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내년 총선 때까지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죠. 이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인데 현장을 가보니 어린이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 앞에 서 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인데도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안전하게 건너기 힘듭니다. 갑자기 차들이 슝 지나가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냥 막 쌩 가는 아저씨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재발 방지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법이 제정된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건 악법이라는 주장이 인터넷과 보수 언론에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스쿨버스가 멈춰서면 맞은편 차들까지 멈추는 교통 선진국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식 개선이 되어야죠.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모든 분들이 어린이들의 행동 발달을 좀 이해하시고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 최근 3년 동안 광주와 전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친 어린이는 150여 명, 세상을 떠난 아이는 2명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씨가 40년 전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오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호화 자축 파티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씨가 정호영, 최세창 등 12.12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요리를 즐기며 자축하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봤다며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던 임 부대표는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전 씨가 황제 골프를 치고 또 호화 파티를 여는 것은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씨를 당장 구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고요. 담양은 영하 4도, 나주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오늘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추위가 풀리자마자 내일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대기가 청정하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유치원으로 향하던 통학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는 금세 전소됐는데요. 다행히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재빨리 대피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시민의식도 빛났다는데요.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가. 좁은 길에서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결국 버스는 20분 만에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버스에 불이 난 건 통학 시간인 오전 8시 30분쯤. 5살과 7살 난 유치원생 2명을 태운 뒤 다른 원생들을 태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량 운전기사는 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이곳에 차를 잠시 정차시켰고 유치원 인솔교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 언덕 위로 대피했습니다. 기사님께서 냄새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우선 차를 갓길에 멈추시고 아이들 먼저 내리고 나서 멀리 이제 대피를 하고 있었었는데 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의 대처가 빛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은 좁은 길로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할 수 있게 교통 통제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차량 통제하고 이제 신고했으니까 곧 소방차가 오니까 차 여기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이라 혼자 가니까. 불이 난 차량은 2010년식 25인승 승합차로 지난 8월 차량 점검을 통과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관련법상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계기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북구 풍양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줬다는 고소에 이어 폭행이 있었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직원 57살 A씨는 지난 7일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 가족인 78살 B씨가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화가 나 밀친 것은 사실이라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평의 대표 관광 명소인 자연생태공원이 개장 이후 처음으로 올겨울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 임시 휴원하는 이유가 공원 관리가 어렵다라는 것인데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만들어진 한평 자연생태공원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 관람시설과 테마별 체험장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꼽힙니다. 3년 전부터 인근의 양서파충 생태공원도 통합 운영하면서 연간 20만 명 가까이가 찾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평군이 느닷없이 1월과 2월 2달 동안 문을 닫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람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휴식기를 갖고 그리고 시설물 정비 공사를 하는데 관람객들 안전이 우려되어서 휴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당시 100여 종 760마리였던 전시동물이 질병과 자연 폐사로 지금은 70여 종 270마리로 줄어들 만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겨울철 휴원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개장 때부터 지적되어 온 운영비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연간 3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비도 적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수입이 200억 원에 불과한데 엑스포 공원 등 공원 운영비에만 3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겨울 방학철 학생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자연 생태 공원까지 문을 닫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군은 조례상 두 공원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양서파충 생태공원만 문을 닫을 수 없어 자연 생태공원도 휴원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원에서 일하는 직원 20여 명도 2달 동안 더불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로 지은 관광 명소를 주민 여론 수렴 한 번 없이 문을 닫겠다는 한편군.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전공과대학 학교법인 설립 여부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대학 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말 한전 측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3개월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 설립심사위원회가 법인 설립을 의결할 경우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상반기 캠퍼스 착공은 물론 총장과 교수진 채용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가 500원가량 오릅니다. 광주시는 올해 1,745원이었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515원 올려 2,2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어린이집 영유아 3만 9천여 명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연탄하면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20년 넘게 연탄을 그리고 연탄실을 쓰고 있는 소방관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탄과 소방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미지의 인물에서는 연탄 화가 박래균 소방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연탄 시인이자 연탄 화가 소방관 박래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선생님이 그린 연탄 작품들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탄 시인, 연탄 화가 별명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얻게 된 별명인가요? 그냥 노트에다가 심심풀이로 이렇게 그림을 수년간 그려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수성펜 있지 않습니까? 그 수성펜으로 또는 볼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연탄에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세요? 연탄은 따스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마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가난한 살림살이에 그 따뜻함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래서 연탄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 직업이 소방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연탄과 소방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방관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구조해주고 동물이나 사람들을 구조해주고 하는 것이 따뜻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탄도 따뜻한 일을 하고 소방관도 따뜻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다가 다친 동료 소방관을 위해서도 전시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도 어떤 연탄 정신
것과 좀 맞닿는 면이 있을까요? 한 4, 5년 전에 광주 서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께서 벌집을 제거하시다가 이렇게 감전에 대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때 한번 주위에서 그림을 한번 판매해서 돕게하면 어쩌겠냐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 전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부상당한 소방관 돕기 그림 전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독도 헬기 사고건도 있었고, 그래서 소방관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독도 헬기 사고 관련해서 항공대원들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 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직종을 위해서 이 사명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근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연탄 작품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월 31일까지 전일빌딩 뒤편에 BH 갤러리 27번가라고, 거기서 지금 꼬다꼬다 연탄꼬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날은 4시에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 오시면 아마 그림도 구경하시고 노래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연탄꽃이 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은 현실 정치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박수로 바뀌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겠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투명한 경선 시스템을 통해 능력 있는 후보들을 호남 유권자들에게 선보이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전 한전 상임감사가 광주 동남 갑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정희 전 상임감사는 혁신도시와 한전을 광주와 남구의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진출해 혁신도시와 남구의 상생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상임감사는 남구의 에너지밸리 산단에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의정보고회에서 지역구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호남에서 선거에 출마했고 순천 시민의 지지로 당선됐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해 중앙으로 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이른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후원자 역할에 몰두하겠다고 밝혀 이 의원의 조직 구성과 수도권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담양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산타 축제가 열립니다. 담양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대가 산타 마을로 변신하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되는데요. 정수정 여행작가와 미리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담양 산타 축제는 지역민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많이 참여하는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올해는 어디서 어떻게 펼쳐지나요? 네, 담양은 사계절 언제 가도 좋은 곳이잖아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담양읍 원도심과 담양 속 작은 유럽 마을 메타프로방스 일원을 중심으로 산타 축제가 개최됩니다. 담양만의 특색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그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의 야간 경관, 또 산타와 함께하는 포토전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열렸던 산타 축제와 비교해 봤을 때 네네.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 있을까요? 네, 올해 3회째 맞는 담양 산타 축제는 원도심과 프로방스를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모아 인증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담양읍 상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고 영수증을 또 제출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축제가 지역민들에게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담양 원도심에도 이 산타 축제와 연계한 행사들이 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해동문화예술촌에 가시면 오늘부터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전시와 함께 그리고 또 벽화 작품을 설명하는 투어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단빛길 경관을 따라서 별빛 여행도 즐기면서 젊은 뮤지션들의 공연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양 막걸리를 이렇게 시음회가 매주 토요일 날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동문화예술촌 SNS와 담양군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12월 내내 축제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말과 크리스마스 이렇게 8일간 집중해서 하늘에서 선물이 내린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이벤트도 함께 펼쳐지고요. 우리 눈에 또 익숙한 다양한 콘텐츠, 캐릭터들을 위한 패러디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버스킹과 함께 또 단빛 라디오스타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오늘이 개막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축제 개막식인 오늘 오후 6시에는 프로방스 산타방 주무대에서 열립니다. 개막 퍼포먼스와 함께 그리고 미스트롯 출신 설아윤 씨가 함께 출연해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입니다. 또 산타 축제 하니까 젊은 층만 다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구석구석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다양하니까요.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 뜨끈한 또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까지 함께 즐기는 멋진 겨울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말 산타 축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네,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광주 사회적 경제 배리어 프리 영화제가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 홀에서 개막했습니다. 3회째를 맞는 올해 배리어 프리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을 시작으로 엄마의 공책과 일포스티노, 폐막작인 미라클 벨리에 등 총 7편이 오는 14일까지 상영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이 제공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고 영화를 보는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가 우수 친절 법관 7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 소속 205명이 참여한 이번 법관 평가에서는 김지후, 류종명,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7명이 품위 있는 언행과 공정 신속한 재판으로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변호사회는 또 고압적인 태도나 재판 지연, 비효율적 재판 진행 등의 사유로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하기도 했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 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소요와 개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창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80년 당시 학생 수습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김 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결혼 사실을 통보하고 나 전 의원에게는 사무실 정리와 장비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후임자 승계는 소송과 관련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전 의원의 후임으로는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에서 9년 만에 퇴임합니다. 김용철 감사관은 지난 2011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뒤 재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까지 9년간 시교육청에서 근무했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채용계획 심의를 거쳐 신임 감사관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살 이상 1,465명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혜택은 광주시 교통안전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달 안에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는 내년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0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노안면 6옥1리 하치마을 주민이 17만 5천 원, 6옥1리 가곡마을 주민이 8만 7천 원, 용산사리 금곡마을 주민이 9만 4천 원, 금안1리 반송마을 주민이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노안면 계림 1리 덕림마을 주민이 23만 7천 원, 도산 1리 성산마을 주민 28만 2천 원, 용산 3리 월송마을 주민 11만 원, 학산 7리 문화마을 주민 15만 5천 원 보내주셨고요. 나주시 노안면 안산사리 이룡마을 주민 12만 원, 장동 3리 찬해마을 주민 9만 7천 원, 구정 1리 고정마을 주민 15만 원, 계림 1리 개동마을 주민 22만 원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안면 영평 1리 영안마을 주민이 17만 2천 원, 오정 1리 석정마을 주민 18만 2천 원, 금안 3리 인천마을 주민 26만 원, 6옥사리 영평마을 주민 11만 3천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나주시 노안면 학산 1리 봉호마을 주민 13만 6천 원, 오강사리 세류마을 주민 15만 원, 신천사리 신당마을 주민 10만 원, 월산 1리 갈산마을 주민 1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